in a million. One in a million. One in a million. One in a million. One in a million. 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보유한 시계입니다. 가끔 저희 콜렉션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미 제가 가진 시계는 전부 리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세이코, 모델은 유기마스 복각 SBDX041, 일명 토라마스입니다. 세이코는 가장 흔한 브랜드 중에 하나지만 세이코의 유기마스는 실물을 본 사람이 국내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유기마스를 복각한 슬라 017 역시 굉장히 수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마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우선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야겠습니다. 유기마스는 세이코가 만든 최초의 다이버 워치입니다. 모든 세이코 다이버 워치의 기원이 되는 모델이자 세이코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헤리티지입니다. 그러나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이버 워치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방수가 가능한 손목시계의 등장은 1926년 롤렉스의 오이스터 케이스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설적인 두 개의 다이버 워치,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와 블랑팡의 50 패덤치가 거의 동일한 시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둘 다 1953년에 만들어졌고 둘 다 1954년도에 정식으로 시장에 공표가 돼요. 그리고 1965년 세이코는 자신들의 첫 번째 다이버 워치 유기마스를 출시합니다. 무려 10년이나 늦었습니다. 저는 유기마스의 디자인이 본디 세이코의 창조적인 디자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블랑팡은 50 패덤즈라는 다이버 워치를 전문적인 다이버들이 아닌 대중들에게도 판매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조금 더 러프한 디자인으로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바티스카프라는 모델을 출시합니다. 최초의 바티스카프는 현행과는 아예 다른 시계라고 봐도 될 정도네요. 1956년도에 블랑팡의 첫 번째 바티스카프의 디자인과 10년 뒤 세이코의 유기마스의 디자인은 동일한 모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2017년 슬라 017 유기마스의 첫 번째 복각을 시작으로 시장의 예상을 깨고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유기마스의 복각 모델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슬라 037, 슬라 043, SBDX041. 원래 유기마스의 첫 번째 복각인 슬라 017의 가격은 그 헤리티지와 적은 수량과 예쁜 디자인으로 인해 출시 리테일가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리세일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유동성의 폭발로 수량이 적고 가치 있는 시계들의 가격이 작게는 2배에서 10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에서 이것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갔을 겁니다. 파텍 필립 노틸러스 오데마 피게의 전보, 바쉐론 콘스탄틴의 오버시즈처럼요. 하지만 유기마스의 헤리티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는 애호가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세이코는 짧은 기간에 무려 4번이나 유기마스의 복각 모델을 내놓습니다. 모든 것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슬라 017의 가치는 오히려 떡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세이코의 이런 잦은 복각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브랜드라 특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장의 수요보다 항상 부족한 공급량을 제공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브랜드와 애호가 사이의 거품과 업자를 형성하는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애호가들에게 원하는 시계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잖아요. 유기마스의 복각 모델들이 4개나 출시되었는데 너는 왜 하필 토라마스를 선택한 것이냐. 여기 4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슬라 017, 슬라 037, 슬라 043, SBDX041.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면 모델명 앞에 슬라와 SBDX의 차이점은 해외로 판매가 되느냐, 일본 내수로 판매가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슬라 037은 가장 비싼 리테일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8L55 하이비트 무브먼트가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두께가 가장 두껍습니다. 14.6mm로 이 정도의 두께라면 착용감이 매우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제외했습니다. 슬라 043의 다이얼은 색감이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제외했고요. 남은 2개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머리는 분명 근본인 슬라 017을 사라고 말하는데 결국엔 토라마스로 왔습니다. 슬라 017은 이미 한번 경험을 해본 모델이고 제가 선호하지 않는 아주 가벼운 썬네일 다이얼인데다 초기 출시의 모델이라 퀄리티가 그리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적당한 빛과 적당한 그림자가 생기는 공간에서는 제가 본 그 어떤 시계보다 아름답습니다만 그 조건을 충족하는 순간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시계입니다. 하지만 토라마스는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다크그레이 색상과 글로시한 다이얼처럼 보이는 다이버 워치고 일본 내수용으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구하기 힘든 데다 고작 300개밖에 출시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세이코는 토라마스의 다이얼 색상을 블랙 매트 다이얼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블랙이 아니라 다크 그레이입니다. 그리고 끈적거리는 질감을 가진 글로시한 다이얼을 가장한 매트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은 분명 매트 다이얼이 맞아요. 하지만 글래스의 돔 형태와 내측의 무반사 코팅으로 인해 육안으로 보이는 매트 다이얼은 롤렉스 서브마리너 정도의 글로시한
글로시함은 아니지만 적당한 글로시 다이얼로 체감됩니다. 그레이 색상과 글로시 다이얼의 조합은 정말 드물거든요.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다이버워치 혹은 필드워치는 딱 두 개로 세이코의 신세대 터틀 SPB151과 서프의 신키의 180밖에 없습니다. SPB151 역시 그레이 매트 다이얼입니다만 아주 오묘한 느낌의 글래스 덕분에 육안으로 보이는 시계의 다이얼은 글로시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서프의 신키의 180은 실제로 글로시 다이얼 같아 보이고요. 151의 리뷰는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쟁여놓고 있습니다. 기회를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유기마스의 동일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매트한 다크 그레이 다이얼 위에 직사각형 인덱스는 매우 연한 살구색 야광으로 채워져 있고 직사각형 핸즈는 3개의 면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직사각형 데이트는 흑과 백이 반전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글래스와 다이얼을 잇는 폴리싱된 챕터링이 되게 밋밋해 보여요. 조금 더 얇게 제작하거나 블러싱 처리가 되어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다행인 점은 정면에서는 이 챕터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시계의 밸런스를 깰 정도의 두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인덱스와 베젤 인서트의 폰트들이 가벼워 보이는 실버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퀄리티를 올리면서 깔끔한 화이트 폰트로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세이코는 공식적으로 베젤의 소재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육안으로 보이는 손으로 느껴지는 인서트의 질감은 세라믹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이코의 정식 문의를 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세라믹 베젤 인서트가 아니다 였습니다. 아마도 알루미늄 혹은 스틸 위에 코팅을 입힌 것으로 추측됩니다. 양심적으로 이것의 리테일가라면 세라믹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사이즈는 39.9mm, 두께는 14.1mm, 러그 투 러그는 47.9mm, 러그는 19mm, 무게는 112g. 블랑팡의 바티스카프와 유일하게 다른 점은 러그의 디자인입니다. 현대 시계 같지 않게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 디자인이에요. 이 유기마스의 독특한 케이스 쉐입은 글라슈대 오리지널의 CQ와 같이 아주 간혹 타 브랜드에서도 헤리티지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 케이스를 보면 바로 유기마스가 생각날 만큼 세이코가 물밑 작업을 잘 해놓은 듯 하네요. 케이스의 두께는 14.1mm로 얇은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케이스백의 두께가 적당히 있기 때문에 착용감은 그렇게 좋다 말할 수 없어요. 불편한 착용감에 진입하기 직전에 마지노선에 서 있는 수준입니다. 케이스의 구조는 되게 단순하고요. 아마 과거의 스틸 재련 기술로 복잡한 쉐입은 어려웠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무브먼트는 8일 3호로 5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15초의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이코의 무브먼트답게 굉장히 안정적인 와인딩 감각과 시간 조작이 가능하지만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는 일상생활 중에는 조금 짧게 느껴집니다. 유기마스의 헤리티지에 브레이슬릿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복각인 슬라 017의 경우에는 전용 브레이슬릿이 같이 출시되었지만 제가 사용해본 결과 퀄리티는 쓰레기에 가깝고 독특한 러그 디자인 때문에 브레이슬릿과의 조합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러버와의 궁합은 역대급입니다. 러버 스트랩이 2개 동봉되어 있는데 과거 슬라 017에 동봉된 전용 라플 러버 스트랩과는 다른 소재 같습니다. 슬라 017의 와플 스트랩은 유광에다가 매우 단단한 질감에 길이가 엄청 길었습니다. 먼지가 잘 붙고 아무리 오래 차도 그것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았어요. 스트랩을 아무리 거칠게 다뤄도 항상 새것 같았습니다. 장점인 듯 보이는 높은 보관력은 착용 시에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정말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다른 러버 스트랩을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토라마스의 러버 스트랩은 무광 소재에다가 먼지가 붙는 소재가 아니면서 탄력이 없고 물렁한 소재입니다. 조금만 사용해도 이렇게 손목 형태에 맞게 변형되어 버려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용감이 그대로 느껴지지만 착용감은 그 어떤 러버 스트랩보다 좋습니다. 35만원이나 되는 이 러버 스트랩을 추가 구매하기 위해서 관세를 포함 45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어도 아깝지 않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가진 시계를 조금 담담하게 리뷰한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